경기도민 삶을 바꾸는 도의회 활동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청년 일꾼 김일중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김일중 의원입니다. 먼저 굿모닝 OBS 의정 포커스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교육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경기도 의원들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목소리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방송 기자로 지금 뭐 20년 정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방송 기자 하셔도 딱 좋고 앵커 같아 앵커. 많이 예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의원님만큼 또 조금 생기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거의 뭐 경기도 의회는 외모로 뽑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11대 의회가 상당히 많이 젊어진 의원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정말 출중하시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뭐 외모와 겸손은 항상 겸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들 의원님들이. 예. 그래요. 오늘 근데 의원님께서는 우리 굿모닝 OBS는 처음이시고. 예, 그죠? 처음입니다. 예. 근데 OBS 라디오는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감사하게도 OBS에서 많은 기회를 주셔갖고 도민들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셔갖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겸손하시다 보니까 너무 듣기 좋습니다. 진행하기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예, 의원님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요 의원님 소개를 좀 보면 항상 지금 30대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청년 요거 빠질 수 없고 에너지 그리고 항상 뛴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거의 뭐 목성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구가 아니라 24시간이 아닌 48시간 돌아가는 목성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이 열심히 뛰십니다.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예. 너무 큰 과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제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경기도민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이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뜀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머무르지 않고 현장과 도민 곁에서 항상 뛰겠다는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담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평상시 의정 활동에 항상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도. 뜀. 이거 저도 한번 써먹을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의원님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 경기도 의회 생활 잘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구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육 관련돼서 좀 문제 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이 교육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교육 격차 해소 요거는 정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거 경기도에서 이 교육 격차 좀 큽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7개 광역도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입니다. 그런 만큼 이 경기도에서 소관할 수 있는 경기도청의 행정 업무와 그리고 교육청 행정 업무 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광역의 특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상임위 받은 교육행정위원회가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 소관되는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일을 주맡아 하는데 제가 경기도 교육청과 3년간 의정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격차라는 사안에 대한 즉 도심과 구도심에 따른 교육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런 교육의 격차가 구도심과 이제 경기도를 동그라미로 봤을 때 북부권역에 있는 도시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그리고 동남부권역에 있는 이천, 여주 등이 도심과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과 그 산하에 계신 많은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좀 문제를 풀려고 지금 많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교육 격차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또 경기 동부권이나 또 북부권 여기는 또 도농 복합 도시들이 많잖아요. 거기 맞습니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동부권과 북부권 같은 도농복합 지역은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경기도의 고등학교는 총 490개교가 있고 그 특목고나 자율고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 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권과 북부권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져 있는데 조금 더 작게 이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동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눈다면 예. 이천, 여주, 양평, 광주 등에는 이 동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이 편차가 없도록 좀 해결책들을 좀 만들고 교육적인 측면이 지역의 간격을 벗어나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고 균등하게 좀 이런 교육의 장점을 조금 이렇게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예. 여건을 좀 마련하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교육 격차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의원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초학력 증진 대책 뭐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네. 좀 해법이 좀 나왔을까요? 저는 이 교육 격차의 뭐 그 간격을 조금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고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앞서 저희 그 기자님께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 격차인 그 기초학력인데요. 예.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 학습의 공백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읽기, 쓰기 혹은 이 기초 연산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는 이제 단순한 학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추진될 행정사무관사를 통해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25개 지원청에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 기초 학력적인 부분에서의 평가나 그런 지표들이 편차가 없도록 그 체계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지난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하실 때 네, 이 과학교 신규 지정 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좋은 학교의 배분인데요. 이 학교가 대체적이게 그 도심 권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는 그 시설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참여율도 상당히 좋은 여건의 그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동남부 권역과 북부 권역은 아무래도 이제 거리간적인 부분, 교육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격차들이 있다 보니까 좋은 학교들이 배치돼서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 좋은 지역에서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 이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없었던 실적이다 보니까 이번 과학고등학교 유치가 앞으로 경기도 이 동남부 권역과 북부 권역에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꼭 좋은 도시여야지만 좋은 학교를 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예. 도시로서의 성장 가치가 있는 도시가 학교의 기회로 인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번 과학교 유치가 우리 이천시에는 엄청난 호재였다. 아. 예.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배분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의정 포커스 김일중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지금 경기도 의회 의정 활동 관련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의 가장 또 중요한 문제,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또 안정시킬 문제, 이게 네. 바로 이제 안전한 등하굣길 문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이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 요거를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요거 계기가 뭘까요? 이번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는
이 아이들이 등하굣길 안전을 좀 지키기 위해 생활 밀착형 조례입니다. 그 제가 보통 의정 활동을 다니다 보면 현장을 꼭 가봐야 되는데 학교의 대부분의 아침에 등굣길과 하굣길을 보면 요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맞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학교 앞이도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가 많아가지고. 예, 대표적이게 이제 불법 유턴, 좁은 골목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최근 5년간 경기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이제 교통사고가 한 1,700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승하차 공간 부족으로 만들어진 사고였습니다. 그게 1,700건이나 돼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발의한 조례가 이 회차로를 설치를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이 하교의 등하굣길에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보강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통 이게 그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저기 출퇴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게 등하교 때, 네. 등하교 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들도 엄청 많아요, 많죠. 그죠? 엄청 그것도 많죠. 참 위험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조례안이 이제 안전 승하차 회차로인데 네. 이 회차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설인가요, 이게? 그 정말 간단하고 이해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제 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학교 안으로 진입을 해서 안전하게 아이를 내려주고 차량이 불법 유턴이나 후진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뭐 사각지대에 아이들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 통행로를 보장하는 그 이제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빼곡하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좁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태워다 주기 위해 이렇게 하교해주는 승하 차량들이 아이들의 보행과 섞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구성될 수 있는 회차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안전한 그 아이들이 이제 차문에서 내리면서 잘 타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회차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조례안을 보면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요 조례 내용 좀 알기 쉽게 좀 청취자분들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조례는 학교 앞 등굣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가 조금 더 책임 있고 승하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제했고요. 두 번째는 학교마다 구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현장 사항을 조금 더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이 회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규정을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시설을 만들 때는 비용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이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누가 어떻게 예산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든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우리 좀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네. 이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 이 역할 분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원님? 대개는 이제 쉽게 제가 이제 광역 의원이다 보니까 광역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학교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회차로 조성이나 학교 교육 환경, 교육 질 개선 등의 역할은 교육청이 맡고 또 학교 밖에 어떤 도로의 정비나 주차 공간 확보 등은 이제 시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이게 이제 교통 단속이나 치안 관련 업무는 경찰이 맡아서 함께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광역의 업무와 중앙의 업무, 이 기초의 업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중앙정부에서는 좋은 재단과 비단을 이제 광역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비단이라는 예산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총 17개 광역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17개 광역도시들이 각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그 유형에 맞게 그 재단을 1차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지 사이즈, 예.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정하면 그 광역 안에 또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렇게 제공된 그 이제 옷들을 스몰 사이즈는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미디움 사이즈는 예. 인구가 중간인 지역으로, 라지 사이즈는 우리 수원 같은 큰 지역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들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하는 것이 예. 지방 정부이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쉬운 선례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어떻게 이해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해할 정도면 아주 이해가 팍팍 되는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이렇게 좀 조례안이 좀 시행될 경우 좀 긍정적인 효과, 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조례가 시행되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현재 이제 많은 학교 앞이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까 앞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불법 유턴이나 위험한 승하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이러한 위험에 매일같이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보고요. 신규 학교나 이제 이러한 설치가 기초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학교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아, 이게 아이들의 등하굣길 보장은 아이들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좀 반드시 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의정 포커스 김일중 국민의힘 경기도 의회 의원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문자가 하나 왔어요. 네. 5507번님, 이천의 자랑 김일중 의원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어요. 인기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오늘 이 방송 나가는 거 뭐 이제 뭐 너튜브로도 이제 계속 이제 아카이브에 있을 텐데 이런 거 좀 잘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의원님, 그럼 이번에 좀 다른 주제 한번 보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상 뜀. 네, 요거 관련해서 지난 3년의 성과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1년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지난 의정 활동 3년 동안 한번 좀 쭉 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되게 그 함께 개선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체적이게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변화는 저는 일괄적이게 도정 업무를 소관하는 도의원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어떤 환경의 참여와 그리고 교육의 참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가정의 환경의 참여 그리고 지역도 이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 쓰기 위한 지역의 환경의 참여 이렇게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이 교육적인 범위에서의 변화 그리고 행정적인 범위에서의 변화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공간에서의 어떤 교육을 바꾸기에 노력을 하지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소관하는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함께 한 아이의 그 이 교육 생태계의 모든 변화들이 좀 바꿔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 개선책을 좀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초학력의 문제 그리고 과학고 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 마련 등 다 같이 공동체로서 열심히 하면 좋은 어떤 변화적인 흐름의 결과물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천에 계신 분들은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의원님 덕분에. 아닙니다. 네. 근데 의원님 보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우수 의정대상, 행강 우수 의원상 거의 뭐 상복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상복이 많아서 상을 타신 것 같진 않고 항상 뛰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많이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상 받으셨는데. 그 저는 여러모로 그 도민이 그 2022년
그 민선 8기 제 11대 도의원으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천이란 지역에서 그 도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지역 도민과 가까운 관계에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역 분들이 겪는 고충에 있어서 항상 같이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원으로 많이 이렇게 좀 그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러한 다가가고 그리고 소통을 위해 항상 생각을 열어두는 이런 관점들이 같이 함께 의정 활동을 하는 도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공감과 그리고 어떤 생각적인 교류에서 좋은 이런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낼 수 있게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 꼼꼼하게 우리 도민들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그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또 뛰도록 해보려고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30대 도의원도 되셨고 이제 끝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장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장점 활용해서 뭐 방금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1년 어떻게 보내실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어느 순간 생각이 고립되고 갇히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는 연습을 하기보단 그 담았던 것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좀 남은 1년을 조금 하겠다라는 각오를 좀 드리고요. 예. 3년간 도정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안주하게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3년의 경험이나 그 이런 시간들은 싹 다 비우고 남은 1년은 제가 처음 도의원 됐을 때 마음과 각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다시 또 창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는 1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력적이시네요, 의원님. 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